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가장자리의 이사장이며 장발장 은행장인 홍세화 선생의 영남 패권주의와 민주주의의 퇴행이란 제목의 칼럼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법조, 언론, 국방 등 사회 모든 부문에서 영남 패권주의가 관철되고 그것이 민주주의 퇴행의 핵심 요인임에도 영남 패권주의라는 말이 금기시되고 있는 것은 왜일까? 민주주의의 퇴행은 끝없이 이어지는데 그들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수 있게 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수도권에 머물고 좁은 인간관계라는 한계가 있겠지만 박근혜 정권 3년이 지나면서 한국 정치와 관련해 만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민주주의의 끝없는 퇴행이다.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댓글 공작, 통합진보당에 대한 반헌법적인 해산 획책과 관철, 세월호 참사를 겪은 가족들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 요청에 대한 끈질긴 방해 공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적반하장의 주장, 한때 복지를 주장했던 입으로 청년 배당에 대해서 악마의 속삭임이자 달콤한 독약이라고 말하는 그 뻔뻔스러움, 경제 민주화를 경제 활성화로 슬쩍 바꾼 뒤 노동계약 입법 추구, 물대포를 맞아 식물인간이 된 백남기 농민에게 사과할 줄 모르는 후한무치, 한국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전교조 법외 노조화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정한 UN 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한 거친 반발, MBC 등 언론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작, 곳곳에서 드러나는 현대판 음서제, 민주주의의 퇴행은 끝없이 이어지는데 그들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수 있게 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영남 패권주의가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확고한 믿음이 아니라면. 진보적 담론들을 주로 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일 것이다. 계급 모순이나 민족 모순에 관해서는 엄청난 분량의 책들이 나오지만 외국에서 한국 사회와 같은 예를 찾기 어려운 학벌 문제와 마찬가지로 지역 모순에 관한 책이나 담론들을 찾기 어렵다. 영남 패권주의의 실상은 18년 독재의 박정희 시기를 제외하더라도 그 이후 대통령인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의 출신을 보더라도 금세 알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만 제외하고 스스로 부산 정권이라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가 영남 출신이다. 이 점만으로도 이게 정상인가라고 물어야 한다. 다만 출신지가 영남 패권주의의 성골에 속한다는 이른바 TK에서 멀수록 민주정권에 가깝다고 덧붙일 수 있겠다. 정치, 경제, 법조, 언론, 국방 등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영남 패권주의가 관철되고 그것이 민주주의 퇴행의 핵심 요인임에도 영남 패권주의라는 말이 금기시되고 있는 것은 왜일까? 영남 패권주의는 강력하다. 30%대의 콘크리트 지지층에 종합편성 채널 등 언론의 융단 공세로 부동층에서 10% 정도를 보태 40%대의 지지율을 확보하면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에 힘입어 국회의원 과반 차지가 떼놓은 당상이다. 그들에게 꽃놀이패인 선거제도를 바꾸라고 말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내놓으라는 격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길은 분명해 보인다. 영남 패권주의가 민주주의 성숙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그 출발점이라면 그 다음에는 줄탁동시 영남 내부에서는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에서는 영남 패권주의의 정치적 구현체인 새누리당을 고립시키는 것이 바로 그 길이다. 비영남 지역에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대통령이 되기 힘들고 영남 출신은 심지어 바보, 사기꾼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
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저희 대구 경북 의원들 뭘 했냐 이거요? 에? 말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들의 정치 수준 그대로 보여준 진박들.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지역을 돌며 이른바 진박 마케팅을 펼쳤던 새누리당 친박계의 핵심 최경환 의원이 어제는 수도권까지 돌아야 했다. 해당 후보들과 박근혜 대통령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이들이 진박임을 인증하러 다니는 것이 요즘 그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최경환 의원이 요즘 지원을 다니는 예비 후보는 대부분 현 정부에서 장차관 또는 청와대 수석을 지낸 인물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이들이 재임 중에 성과로 평가받거나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박근혜 이름 석자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들의 출마 지역 대부분 여당이 전통적으로 강세인 곳이어서 당내에서는 너무 쉽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온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대통령과 맺어진 친분을 이용해서 박근혜 브랜드에 목매는 이른바 진박 마케팅은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출마한 현 정부 장관, 청와대 수석 출신들은 지역구를 다니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특명을 받고 왔다는 등 박근혜를 끊임없이 입에 올린다. 명함과 현수막을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도배한다. 어차피 새누리당이 이길 곳에서 공연히 진박 논란을 일으켜 당이 분열되고 희화화되고 있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영남에서만 힘을 발휘할 진박 마케팅은 오히려 수도권 등에서 당의 승리에 부담만 될 뿐이라고 했다. 진박이 아니라 진박. 예. 짐이 되는 진박이다 라고. 조선일보가 수준 낮은 정치라고 말할 정도면은 이 진박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자리 더하기, 부담 빼기, 공정 곱하기, 배려 나누기로 국민 체감, 실현 가능, 지속 가능에 중심을 두고 생활형 공약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이 어제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다 발표한 것은 아닌데요. 어제 제시한 8개 공약 가운데 7개가 기존 정부 안을 활용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재탕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신용불량자의 월급여에 대한 금융권의 압류금지 최소액을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높이는 공약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180만 원의 소득은 보장해준다, 이런 이야기죠. 하지만 이거는 국회가 법률을 제정할 필요도 없이 지금 당장 법무부가 시행령만 고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남 패권주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김욱 배재대 정치언론 안보학과 교수가 한 말이군요. 행정부 정책과 공약이 차별화되지 않는다. 입법의 방향과 가치를 제시하는 공약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겨레 단독 보도입니다. 중앙정부부처가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에다가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 동참을 독려하는 문서를 내려보낸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재향군인회 등 보훈단체 14곳에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해달라는 업무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겨레가 입수한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 협조, 이런 제목의 공문을 보면 관내 보훈단체의 참여 실적을 지방보훈관서에서 2월 3일 수요일 낮 12시까지 파악해 참고하고자 하오니 소속 지부장 또는 지회장 주관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하도록 전파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목은 협조지만 참여 실적까지 파악하는 걸 보면 사실상 강요라고 봐야 되겠죠.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는 서명 운동이라고 하더니 이 관이 다 동원되는 움직임입니다.
이 법을 제정하게 되면 이미 한참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할 것입니다. 외국에서도 다 하고 경제계도 원하고 정부도 하겠다는데 안 된다고 반대만 합니다.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기업활력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은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에 나뉘어져 있는 기업 사업재편 관련 절차와 규제를 특별법으로 묶어서 한 번에 풀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샷법이라고 부르는데,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인수합병, 주식교환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원샷법 대상에는 중소, 중견기업뿐 아니라 상호 출자 제한 대상 61개 대기업 집단도 포함되었습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적용 대상에서 61개 기업 집단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물러섰지요. 자, 이 법이 대기업 오너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은 그동안 쭉 제기되어 왔는데, 과징금 그리고 처벌 조항을 추가했고,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서 제출 때 노사협의와 고용조정 사항을 함께 보고하도록 해서 고용승계 불안을 완화시켰다, 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빗장이 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규제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런 규제 조항들이 얼마나 실효를 발휘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을 경향신문은 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또 다른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기업에서 일하던 20대 파견 노동자들이 독성 물질인 메탈 알코올에 급성 중독돼서 실명 위기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전자산업의 다단계 하청 구조에다가 파견직이라는 불안정 노동이 겹치면서 산업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고 발생 업체들은 파견 노동자들이 많은 곳이라서 일을 그만둔 이들 중에는 추가 피해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노동부는 사고를 알아차린 직후에 작업 환경 측정, 작업 중지, 임시 건강진단 명령 등의 조치에 나섰는데요. 파견법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 파견 노동자를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 간헐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에 한해서 파견 노동자를 쓸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도 반월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서 여당 의원들에게 파견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피를 토하며 연설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파견 노동이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 여실히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업장과 화학물질을 방치한 노동부, 원청인 삼성도 공범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겨레 단독 기사 보겠습니다. 경찰이 범죄 관련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인터넷상의 정보까지 수집해서 범죄 발생 등을 예측하는 빅데이터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한국판 마이너리티 리포트, 즉 범죄가 일어나기도 전에 범죄를 예측하는 내용의 공상과학 영화를 만들겠다는 건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쓰겠다는 계획을 아무런 사회적 논의도 없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불법의 소지가 크겠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부와 기업을 막론하고 누구든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요. 다만 특정
특정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하고 있는데, 새 시스템은 범죄의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용도를 위해서 범죄 자료를 확인하거나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하겠다는 것이어서 개인정보 보호에 어긋납니다.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이 법무부 의뢰로 만든 성범죄 원인 및 발생 환경 분석을 통한 성범죄자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 보고서, 이를 한국일보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내용이 많습니다. 서울과 인천의 전자발찌 부착자들을 전수조사해 봤더니 새벽 시간 집에 있던 20대 여성을 계획적으로 노린 성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흔히 짧은 치마, 짙은 화장과 생머리, 늦은 귀가 등 여성들의 외모와 행동 때문에 성범죄가 일어나기 쉽다는 통념을 정면으로 뒤집는 연구 결과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경찰 등이 내놓은 성범죄 예방 대책은 여성들에게 노출을 피하라고 하거나 밤늦은 시간 귀가하지 말라, 이런 식이어서 성범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범죄 예방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최근에도 경찰청 공식 블로그인 폴인 러브에는요, 성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이유로 긴 생머리, 벗기기 쉬운 옷차림 등을 언급한 글이 논란을 일으킨 끝에 삭제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허벅지 부분이 변색이 된 흔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멍이 있다는 거는 그 피부 안쪽에서 출혈이 일어났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목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맞아 숨진 뒤 11개월 만에 미라 상태로 발견된 여중생에게 도벽이나 가출 습관은 없었다, 이런 담임교사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여중생 딸의 도벽과 가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폭행했다는 부모 진술과는 상반이 됩니다.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은 숨진 이모 양의 초등학교 6학년 시절 담임교사가 면담에서 이 양에게 도벽 등 나쁜 습관은 전혀 없었다, 굉장히 밝고 생활을 잘한 아이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양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이 양을 2011년부터 돌본 이모는 그런데 이 양을 폭행한 이유에 대해서 도벽과 가출 습관을 고치기 위한 훈육 차원의 체벌이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양은 작년 3월 11일 부천 원미구 이모 집에서 어머니와 이모에게 회초리 등으로 종아리와 손바닥을 맞았습니다. 이들은 이 양에게 멍자국이 생기니까 학대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학교에 보내지 않았는데요. 이 양이 중학교 신입생이 된 지 열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 양의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의 시신을 방치한 이유를 주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종교적 신념에서 방치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요, 꽤 이름 있는 개신교단에서 신학대학 출강까지 한 목사의 이 말, 이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개신교계 대변지를 자임해온 국민일보가 충격을 받은 개신교계의 반응을 종교면에 소개했습니다.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 소속 목회자 130여 명이 부천 원미구 원미동 교회에서 원예 모임을 가졌는데, 사건이 발생한 직후 전국 각지에서 이 씨가 어느 교회 목사인지 문의하는 전화가 이어졌으며 한국 교회 목회자를 싸잡아 비난하는 항의도 빗발쳤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천 기독교 총연합회 관계자의 말입니다. 한 원로 목사는 하나가 전체를 대표하거나 대변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썩음은 전체의 아픔이다,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한다 라면서 한국 교회가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명이 중요하고 몇 차례인가가 중요합니까? 한 명이 이런 일을 당했어도 정말 아픈 마음으로 그 피해자를 보호하고 감싸줘야 되는데. 전병욱 목사, 전병욱 목사 관련한 기사는 국민일보에서 찾기 힘듭니다. 한국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전병욱 목사에 대한 소속 교단 노회, 그러니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평양노회에 재판이 있었습니다. 사건 진상이 그간 부풀려진 것과는 상당 부분 다르다면서 전병욱 목사에 대해서 공직정지 2년, 설교정지 2개월, 사과문 게재, 이렇게 결정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 명에 대해서만 부적절한 행동을 했었지 나머지는 다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3.1교회 이수미 집사는 피해자와 전병욱 목사의 통화 내용 녹취 파일, 피해자들의 진술서, 공식 상담센터 상담 기록 등 각종 피해 증빙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지만 어떠한 설명도 없이 해당 자료를 모두 무시하고 노회가 피해자들을 매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3.1교회 측은 스스로를 원고 측으로 여기고 이 재판에 임했는데 재판 도중에 원고 자격이 없음을 알게 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판결문 곳곳에 교회 성장제일주의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판결문에는 전병욱 목사가 17년 동안 부흥시킨 2만여 명 성도 253억 원 헌금을 남긴 채 3.1교회에서 사임했으니 큰 희생을 치렀다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교회를 개인 기업으로만 여기고 있는 셈이다. 이런 교회관이야말로 한국교회의 치부다. 이런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인 박덕훈 목사는 자기를 따르는 신도를 쾌락의 도구로 삼은 목회자의 성범죄를 한국교회가 이렇게 덮고 넘어간다면 남은 것은 부패와 멸망의 길뿐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개혁연대와 3.1교회 등은 상소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목사님도 자기 머리 이발 못하지요. 전국 방방곡곡 최고의 먹을거리를 모았습니다. 여기저기 가지 마세요. 팥가게면 됩니다. 팥가게에서 구매하시면 대한민국 농촌기업을 살린답니다. 팥가게, 인터넷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세요. 팥가게. 탄수화물 덩어리여서 싫다고요? 더 라이스 떡을 모르시나요? 비타민, 무기질까지 담뿍 담아 우리의 건강을 생각했습니다. 더 라이스. 더 라이스.net 02-2605-3644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의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 북한의 로켓 발사 예고 직후 정부의 첫 반응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런 경고였지요. 황교안 국무총리와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등의 일관된 표현입니다. 혹독한 대가는 무엇일까? 대북 확성기 방송체계는 이미 꺼냈었고요.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완전 철수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혹독한 대가 운운하는 그 말은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피해서는 제재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북쪽의 개성공단 관련한 연간 수익은 8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중앙정부로 들어간 것은 30%가량으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북중 무역 규모만 63억 달러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개성공단 피해세로 북쪽이 받을 경제적 타격이 결정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반면 남쪽 기업이 받게 될 예상 피해는 상당해 보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총 생산액은 5억 1,549만 달러였는데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개성공단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손대긴 부담스럽지만 국제 제재 대상에 들어간다면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방석호 아리랑TV 사장이 호화 출장으로 무리를 빚고 사퇴했지요. 자, 그런데 아리랑TV에서 외주 제작사 선정 비리 의혹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입수한 제보를 확인해 봤더니 총 14억 원의 3편의 프로그램 외주 제작 업체를 선정할 때 외부 심사위원으로는 방석호 사장과 가까운 인사로 분류되는 인사들 3명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심사표에서 원래 기재했던 점수를 고쳐서 1, 2위 순위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1위가 된 업체 사장과
방석호 사장이 특수관계라고 합니다. 어떤 특수관계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경향신문은 순위 뒤집기에 가담한 김모 팀장에게 방석호 사장의 주문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김 팀장은 답변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지식 라디오는요. 방송 선생님들과 지식으로 호흡하고 공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요. 습관처럼 켜놓아 보세요. 나도 모르게 교양과 지성이 무럭무럭 커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지식 충전소 지식 라디오는 팟빵 앱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전우용 역사학자의 누가 기득권 세력인가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칼럼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합니다. 1894년 세상의 도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동학교도를 중심으로 봉기한 농민군이 내건 강령 중에 하나는 구병, 입경, 진멸, 권귀였다. 병사를 몰아서 서울로 쳐들어가 권세 있고 귀한 자들을 모두 없애버린다라는 뜻이다. 이로부터 100년 전 정조는 과거에 급제하는 사람들이 모두 서울 남산과 북악 사이에 사는 집안 출신분이다 라는 현실을 개탄했다. 우수한 교육 자원이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권세 있는 자들이 자기 지위를 대물림하기 위해서 온갖 부정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것이 근본 원인이었다. 부정행위는 답안지에 암호로 어느 가문 출신인지를 표시하거나 사전에 시험 문제를 빼돌리는 일에서 시작해 나중에 공공연한 대리시험까지 발전했다. 학력이 아니라 인맥이 합격 여부를 결정했던 것이다. 서울의 이른바 명문가 자제들은 20살이 되기 전에 과거의 급제에서 벼슬길에 나아갔으나 시골 선비들은 수십 년을 공부하고 수십 번 과거를 치러도 급제하지 못했다. 게다가 서울의 명문가들은 혼인관계로, 사제관계로, 친구관계로 자기들끼리의 공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질적인 존재가 그 안에 끼어드는 것을 철저히 막았다. 그 네트워크 안에서 그들은 아무 짓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며 풍요와 향락을 한껏 누렸다. 이들이 당대의 기득권 세력이었다. 19세기의 서울은 이들이 흥청망청하며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공간이었지만 같은 시기의 농촌은 불만과 분노, 적개심이 들끓는 밀란의 공간이었다. 소장농과 자장농뿐 아니라 시골 양반들조차도 서울로 쳐들어가서 권세 있고 귀한 자들을 다 죽여 없애자는 과격한 주장에 동조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왕조 체제가 멸망으로 나가는 전조였다.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석상에서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이 19세기라고 치면 시골 양반과 자장농들을 기득권 세력으로 지목한 셈이다. 물론 19세기 소작인의 처지에서는 자장농도 부럽고 벼슬자리 하나 못 얻은 주제에 행세하려 드는 시골 양반들도 꼴보기 싫었을 터이다. 그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억울함, 불쾌감, 시기심 등은 대개 자기보다 조금 처지가 나은 주변 사람들로 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겪는 고통의 근본 원인이 진짜 기득권 세력인 세습 권귀, 권세를 가진 귀한 세력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누가 선동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다. 이게 역사의 순리다. 소장농, 자장농, 시골 양반할 것 없이 서울로 쳐들어가서 권귀를 다 없애자 이렇게 봉기했던 것이 불과 120년 전이다. 지금은 그런 권귀가 확실히 사라진 시대일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십, 수백 번씩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쓰면서 절망을 쌓아가는 그 반대편에는 부모 덕으로 어려움 없이 취업해서 승승장구하는 극소수의 젊은이들이 있다. 땅콩을 봉지에 넣은 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비행기를 후진시키라고 지시한 사람도 있고 전화 한 통으로 주변 인물을 취직시키는 사람도 있으며 해외 출장에 가족을 데리고 가서 엄청나게 비싼 밥을 사 먹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이미 공사의 경계도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오만하고 방자하며 그들 사이에 공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해두고 있다. 게다가 이런 특권적 지위의 세습은 현재 한국 사회에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다.
한국 사회와 경제를 위해 지금 시급히 개혁해야 할 것은 진짜 기득권 세력의 관행과 문화, 그리고 그들이 구축해둔 특권의 네트워크다. 진짜 기득권 세력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정규직 노동자에게 붙여주는 것은 그들 자신이 신성 불가침의 지위에 있음을 선언하는 것일 뿐이다. 신과 같은 지위를 누리는 세력이 있는 사회에 결코 희망이 깃들지 않는다. 정말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입니다. 전우용 선생 칼럼까지 소개했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